우리 지역의 크리스천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미션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계명문화대학교 박명호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남덕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가을은 대학이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입시철이 시작이 됐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입시는 9월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중순이 끝나야 이제 내년 입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지금 역시 이제 2학기 학기 중이라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얼마 전에 끝났죠? 네, 저희가 수시 1, 2차가 있는데요. 수시 1차가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수시 1차에서 저희들이 정원내 모집 인원의 약 한 75%가량을 수시 1차에서 뽑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러 학부님들께서 우리 계명문화대학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작년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잘 마쳤습니다. 아직 수시 2차 전형도 남아있고 또 정시도 남아있고 입시 일정이 계속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 보도를 보니까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그에 반해서 또 수시 전형의 정원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쟁률이 대체로 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계명문화대는 안 그렇군요. 네, 저희들은 다행히도 작년보다도 약간 높은 경쟁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입시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뭐 학부모들까지 온 사회가 입시철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대학의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신다면요. 네, 입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기 소질, 적성 이것을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공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전공의 그런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미리 잘 판단을 해서 예컨대 면접 전형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미리 사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입시제도가. 입시제도를 공부해야 할 정도로 입시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적성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학과는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선택하는 게 1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학을 선택하고 그 대학에서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원하는 대학에 그래도 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의 교육 이념, 교육 철학, 도대체 학생들을 어떤 그 인간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계명문화대에 취임하신 게 올 3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교수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부총장도 지내셨고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계명대 교수가 된 게 언제였습니까? 제가 만 27세 때 계명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그러셨어요? 약 한 38년간 가르치다가 이제 정년을 6개월 앞두고 계명문화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총장님만의 교육 철학으로 지켜오신 게 있습니까?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빨리 가는 것은 가장 천천히 오래 가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소걸음이라고 그러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가는 공부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제보다도 오늘 더 나은 내가 되어야 된다. 그 옆에 곁눈질 하지 말고 우리는 흔히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또 그것을 늘
다른 사람이 빗대어서 내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내가 어제보다 어느 만큼 더 발전했는가, 나의 가치가 어제보다 더 어느 정도 더 높아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네. 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만약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주장을 하듯이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들 하는 소리로 뭐 배워서 남주나 이런 이야기 있지만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네.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배운 사람의 그 책무, 사회적인 그 봉사 또 사회적인 헌신에 대한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좀 네. 가르치고 또 학생들에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빠른 성과를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길기 때문에 음. 빨리 뭔가를 하는 것보다 네. 꾸준히 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처럼 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어제보다 조금씩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나 이렇게 이제 중요한 가르치시네요. 것은 이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내가 언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네.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육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결국은 이제 저한테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그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제자들이 네. 제일 보람이죠. 그렇군요. 네, 네. 네. 역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자가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보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은 경영학을 하셨죠? 네, 네. 네. 경영학자로서도 연구하시고 또 책도 많이 내시고 또 사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요. 저희들은 이제 제 나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네. 지금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그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들 네. 다 잘 알듯이. 거의 4,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지금 현재 아프리카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우리에게 뭐 간절한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까? 이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도시 빈민들의 그 소망이었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제 주위에서 저한테 그런 기대가 많았고, 또 저도 네. 뭐 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꿈들 이루기 이전의 상태로는 어떻게 하면 좀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네.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까 이런 데 네.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예, 예. 그 마침 우리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때 경영학과라는 것은 거의 신생 학문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경영학과에 가면 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다. 아. 그렇게 해서 저는 경영학과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잘 들어가서 사는 걸 공부하는 학과 정도로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고 돈하고는 부자하고는 별 관계없는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을 네, 하게 네, 되신 네, 거군요. 네. 네.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대구에서 잘하셨다고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남한테 신세 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까 하는 네. 것이 거의 대부분의 그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게 그 주변에서 제게 생각했던 것은 기대했던 것은 뭐 법조 쪽으로 가서 좀 출세를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이제 기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기대였군요. 네,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영학을 제가 선택도 했다기보다는 그 여건이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경영학을 한 것도 저는 참 잘 됐다.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벌이 하는 어떤 기업을 위해서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은 사람도 경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교회도 경영을 해야 되고 네, 네. 또 심지어 좀 크게 좀 확대해서 하면 국가도 경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경영이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높게 그렇게
그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영학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네. 애초에 제가 무슨 생각했던 희망한 그런 생각들보다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저는 크게 네.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주위에서는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고 네, 총장님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든 간에 제 맡은 일들 잘해서 남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고 네. 뭐 경제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라도 자립을 해야 되겠다는 네, 네. 뭐 그런 것이 어떻게 그랬군요. 보면은 그 당시에 네. 소시민들이 생각했던 꿈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닮고 싶거나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자라 나오면서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고, 특별히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지도하셨던 여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빚진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락금을 낼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네. 열심히 공부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도와주신 것이죠.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덕교회 장로님으로 네. 교회 섬기고 계시는데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희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먼저 교회를 갔어요. 아, 혼자요? 네. 예. 우리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님하고 같이 네. 교회를 가서 지금 이제 저를 통해서 제 아들, 딸, 그리고 네. 손녀까지 이제는 네. 이제 3대 이어지게 됐는데, 우리 남덕교회는 지금 참 좋은 교회고, 대구에서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만은, 네, 네. 제가 86년에 미국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와서,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그때부터 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교회에서 제가 재정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일들 좀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제일 보람된 것은 역시 우리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네. 제가 사회부장도 하고 해외 선교위원장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제가 교회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예. 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누가 따라가자, 같이 가자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저희 집이 도시 빈민 출신이니까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면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고민도 여러 있을 가지 때고. 네. 고민이 됐을 때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 그렇게 교회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그러셨군요.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늘 감사하죠. 네. 네. 경영학을 선택한 것이 참 잘한 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 교회 간 게 정말 잘한 거네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옛날에는 뭐 거의 뭐 불교, 네. 아니면은 뭐 불교도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절에 가지 않는 그런 불교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교회 열심히 또 같이 다니게 되어서 온 가정이 전부 기독교인이 다 되었죠. 그러셨군요. 네, 네, 네. 네. 학교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요즘 청년들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치는 청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계명대학교에 있다가 계명문화대학교로 옮긴 지가 이제 한 반년 지났는데요. 우리 계명문화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성격이 명랑하고 네.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나면 참 인사를 잘해요. 예.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런 청년들 많지 않은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를 만나면 인사를 하고요. 네. 제가 뭐 총장이라서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아마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우리 학교 오시면 인사를 할 겁니다. 나이 네. 많은 사람 보면 꼭 인사를 잘해요.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게 그래서 습관이 나는 이 돼 있군요. 학생들 정말 희망이 있다. 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가치를 높이면 사회에 나가서 크게 소용될 수 있는 네.
정말 참 건전한 민주 시민 이들 소양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3포다, 뭐 5포다, 7포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참 거부감이 있습니다. 너무 그게 비관적인가요? 포기라는 말이 네. 들어가 있는데 예. 삶은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를 하면 되지 않는 거죠. 예. 물론 그것이 현실이 포기를 하게끔 만드는 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우리가 살 때도 지금보다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질 않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무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예, 그때는 뭐 저희들이 취업할 때도 거의 없었고 뭐 수천 대 1 경쟁률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러나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천히 한 걸음씩 그 꿈을 향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해라. 네. 그러면 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 꿈을 적으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네. 적어 놓은 꿈. 이걸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거기에 투입을 할 건가.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학생들이 올바른 자세, 올바른 생활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네. 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웠던 그 네. 전쟁 직후에 예. 그 폐허 속에서 살았어도 지금보다 취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어도 훨씬 어려웠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이 네.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총장님. 네.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아시는 대로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네.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 안에는 그 기독성이 다 녹여 있습니다. 네, 네. 기독교 사실은, 정신이요. 네, 그 기독성이라는 것은 뭐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무슨 세계화라든지 또는 무슨 뭐 문화라든지 저희가 문화대학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기독성 안에 녹여 있거든요. 네. 그 기독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계성이거든요. 네, 네.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세계를 골고루 모든 문화를 차별 없이 대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거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이고 네. 예, 또 문화성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다른 문화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네. 그것도 역시 문화성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인성교육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뭐 교육 또는 도덕교육, 윤리교육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일반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보다는 조금 뭐 수능 몇 과목 점수가 조금 낮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갖고 있는 잠재 능력, 그 타고난 저마다 이거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네.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여건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나, 이걸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뭐 음악 교육을 못 받는다든지, 돈이 없어서 뭐 미술 교육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희망을 품는 세대, 또 꿈을 꾸는 세대가 네. 됐으면 좋겠고요. 또 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하는 계명 문화대가 또 그런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요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네. 총장님 부임 이후에 학교에서 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대학 생활을 네. 보내도록 하는 그런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과 격의 없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주장하는 것이 Students First입니다. 학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 네. 그리고 저는 베스트, 넘버원, 이거는 너무 경쟁 사회에서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네. 다 넘버원이 될 수 없거든요. 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only one.
이 세상에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다. 네. 나는 정말 훌륭한 자연의 기적적 존재다. 예. 이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런 교육이 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계명문화대학만의 차별성이고 네. 그것의 본질에 깔려있는 이념이라는 것은 기독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네. 캠퍼스 생활을 해서 네. 2년, 저희들은 3년제, 4년제도 있거든요. 예. 2년, 3년, 4년을 공부하고 나가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그래서 건전한 그런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예, 그게 우리 계명문화대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학생들 입시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요즘 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총장님도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명문화대학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우리 문화대학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학교가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자꾸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의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을 갖다가 가지고 이 학교가 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 가장 선택을 잘했다. 또 가장 즐거운 캠퍼스다. 가장 행복한 캠퍼스다. 네. 하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교수나 직원 선생님들도 이게 정말 즐거운 직장이다. 이 학생들하고 정말 우리가 교감을 해서 내 아이같이, 내 부형같이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그 자기의 능력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총장님 오시고 나서 학생들 책 읽기를 강조한다고 네. 들었어요. 네.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책 읽어라 하면 네. 잘 따라올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모든 교수들이 독서클럽이라고 해서 예. 모든 전임 교수, 우리 전임 교수가 135명이 계시는데 135개의 135개의 독서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5명 전후로 해서 학생들이 네.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폭넓은 어떤 그런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네.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 독서 책 읽기를 제가 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네, 네. 사실 요즘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입시에 시달려서 그런지 책 읽는 즐거움을 모르고 네. 또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필요성도 모르고 네. 참 안타까웠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네요. 네. 네.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지 인문학적인 소양은 현대인으로서 필수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독서 클럽이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계명문화대 박명호 총장님과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학교, 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작 때보다도 마칠 때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오늘 정말 잘 지냈구나. 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리고 교회. 네. 교회에 또 관련된 여러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픈 분들, 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가족들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은 늘상 네. 그게 개미 챗 받고 돈다르나 그렇게 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근데 간절한 것은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아주 강력한 그런 꿈을 좀 가지고 네. 그 꿈은 꼭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의지. 네.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도전 쪽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네. 제 기도의 제목이고요. 총장님 그 목소리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학생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선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우선시하는 학교라고 계명문화대학을 소개하셨는데요. 네. 정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말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어디에서도 유일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네. 그런 젊은이들로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